농업 생산하고 그런 유통에 관련되는 노동력 시간하고 대개 몇 대 몇 정도로 보세요? 와, 거의 1대1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향이 세게 나네. 네, 네, 맞습니다. 풀향하고 레몬향하고 그죠? 안녕하세요. 남자에게 농업사에게입니다. 오늘은 제주에 레몬밭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게스트를 한번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람 부는 섬에서 바람을 벗삼아 흙을 일구는 섬에 사는 농부 양인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하죠. 제주는 감귤로 유명한데 제주 사람들은 감귤은 어떤 겁니까? 감귤 때문에 아마 제주도에서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가 소득이 가장 많은 지역이 제주도 지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사과보다 더 생산액이 높았던 작물이었죠. 지금은 맞습니다. 조금 역전되긴 했지만 맞습니다. 요즘은 그럼 제주의 감귤은 여전히 중요한가요? 여전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농업의 현실이 조금 힘들어가고 있어서 감귤 농사는 지금 여기는 우리는 레몬밭이잖아요. 네네. 이제 감귤 밭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레몬밭도 맞습니다.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규모는 어떻고 농장은 어떤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총 제가 갖고 있는 면적이 3,000평 정도 되고요. 노지밭이 1,400평, 시설이 1,000평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이것저것 하는 공간이고요. 아, 그 정도라 그러면 제주에서는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보통입니다. 보통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유기농을 하시잖아요. 예. 왜 유기농을 하셨어요? 처음에 유기농을 시작한 게 제가 농사를 처음 시작하려고 했을 때 중국에서 굉장히 수입을 네. 한다 만다라는 말이 많았어요. 네.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게 그러면 팔릴 때 수입이 되면 내가 농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친환경 유기재배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럼? 벌써 한 20년이 됐네요. 농사 지은 지 20년쯤 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맞습니다. 20년 동안 처음부터 유기농을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님이 농사 지을 때는 우리가 흔한 얘기로 관행농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계속 하시다가 갑자기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속을 받아서 지금 시작한 게 한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모든 제주도의 아들들, 자식들은 주말에만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가족농 개념에서 전업농으로 바뀌게 된 거죠. 유기농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왜 유기농을 어떤 관점에서 유기농을 선택했는지. 처음에는 철저하게 마케팅적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시작하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저는 유기농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접근을 나는 이렇게 화학비료, 화학제초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적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까라는 법을 했었는데 20여 년간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너와 나 자연과 나 우리를 어우리는 농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유기재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유기농은 땅 관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토양 관리에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있으신지. 풀을 키워서 제일 처음 풀을 한번 예초를 하고 그 위에다 유기질 비료를 살포하고 그 유기질 비료에 바로 미생물을 살포를 해주면 기존의 관행에 사용하는 화학 비료보다 비슷한 수준의 질소 성분을 나무한테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힘들긴 하지만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반경은 적지만 그래도 굉장히 나무한테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요즘 제주에서 유행하는 미생물 확대 배양을 해서 같이 뿌려주고 있고 그리고 천적 해충 문제인데요. 처음에 이 나무에 모든 게 이런 증상이죠. 그을음 증상. 감로가 나와서 이제 곰팡이처럼 그을음처럼 되어 있는 건데 천적을 살리는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좀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예, 이게 까마중이라는 네.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제 농업에 도움이 되는 이 풀입니다. 까마중. 예. 이게 어떤 데 도움이 돼요? 레몬을 재배하면서 문제가 된 게
그 참원지 응애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이 까마중이 사마귀리 응애의 기주식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잘 공존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 확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 향이 세게 나네. 네, 네, 맞습니다. 풀향하고 레몬향하고, 그죠? 아. 나는 이제 유기농 농부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시장에서 팔아서는 네, 가능성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도시 소비자들이 직접 거래를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하고 자기의 어떤 독자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가잖아요. 네. 이제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왜 소비자들이 통하나 모르겠어, 난. 저는 그게 시장이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친환경을 하면서 택배 거래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는 그랬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걸 어떻게 송장 정리 과수원에 와서 그런 게 없었는데 처음부터 우리 어머님 때는 상인한테 이렇게 보통 농협도 많이 거래를 안 되고 상인한테 팔았는데 상인은 매년마다 점점 경제 수준이 높아가는데 우리는 계속 그대로더라고요. 농민들이 항상 그게 제일 불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통이 문제다고 다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없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한번 바꿔보자 해서 꾸준하게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이 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편하게 배송을 할 수 있을까를 20여 년간 고민하다 보니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농민은 어떻게 보면 생산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유통까지 네. 같이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동력도 들어가잖아요. 네. 농업 생산하고 그럼 유통에 관련되는 노동력 시간하고 대개 몇 대 몇 정도로 보세요? 와, 거의 1대1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 유통에 들어간 시간이 그렇게 많다고?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은 사실 이게 두 개를 동시에 하기 쉽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농민마다 그러니까 규모를 넓히거나 어떤 다른 전략을 쓰는 농가들도 있을 거고 예. 아니면 공동으로 해서 공동으로 유통이나 마케팅 같은 맞습니다. 유기농이라도 그죠?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같고. 근데 같이 이런 뭐 협력이나 이런 것도 하고 예, 있는 그래서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주에서 요즘 다른 곳도 많이 하지만 위탁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어떤 업체나 사람이 홍보를 해주고 SNS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주문을 들어오면 우리는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마케팅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아, 레몬까지 유기재배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 소비 식승화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보통 이 레몬을 보통 약으로 많이 드시고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드시는 분이 계셔서 아하. 아마 유기 재배를 굉장히 선호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묘목부터 유기 재배로 키웠습니다.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아렌유레카라는 품종입니다. 이게 처음에 제주도에 30여 년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땐 리스본이라는 종과 유레카 종이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리스본 종은 너무 가시가 많아서 도태되고 유레카 종이 이제 남았는데 유레카 종은 향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개량한 게 아렌유레카고 제주도에선 제라몬 품종과 아렌유레카 종이 두 품종이 지금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레몬하고 감귤하고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둘 다 어렵긴 한데요. 감귤은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고 레몬은 아직 노하우를 쌓아가는 중이고 그 차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럼 레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저는 사람들이 이거를 약으로 건강 보조식품으로 드시고 있지만 실은 이거를 요리에 활용하게 된다면 굉장한 풍부한 향미를 느낄 수 있는 과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건강도 중요하지만 식자재로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주스를 만들어 먹거나 레몬 주스 요리에도 괜찮지만, 많이 쓰고 레몬즙을 짜놓으면 또 맞습니다. 음식의 풍미가 확 올라가죠. 맞습니다. 그 감귤밭은 얼마고 레몬밭은 얼마인지. 처음에 레몬이 30여 년 전에 제주도에 처음을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레몬을 어떻게 먹을 줄 몰라서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소비 패턴이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바뀌면서 이제 레몬의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도 불안해서 굉장히 적은 평수로 한번 실험하면서 키워봐라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커졌죠. 그래서 저는 좀 불안하니까 레몬 500평, 천혜향 500평 이렇게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않게 아하. 그렇게 하고 또 경영 시간을 굉장히 길게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작물 나머지는 감귤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 그러면 노동력 배분이 적절한가요, 형? 전에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전에 3,000평을 노지 감귤 하는 것보다 아하. 시간을 쪼갰죠. 그러니까 레몬은 9월부터 수확을 하고 천혜향은 또 3월에 다음에 3월에 수확하고 또 노지 감귤은 12월부터 수확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되죠. 스마트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배들이 한 거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제 스마트 농업, 스마트한 네. 농업이라 그러면은 결국은 농부의 노동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맞습니다. 농부의 작업 이 패턴이라는 거를 다양화시켜 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근골게 질환 안 걸리고 이런 게 좋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레몬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작물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네, 근데 천혜향은 이제 대단한 흥행에 성공한 작물이고 맞습니다. 인기도 좋고, 네, 뭐 저거는 굳이 이제 다 잘하니까 물어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레몬이 어렵다면서요? 레몬이 아직 품종의 확립이나 재배법의 확립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해봐야 될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패턴이 나오고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저하고 만났을 때는 레몬에 대한 재배 정보도 부족하다, 예, 품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예, 레몬이 사실 보니까 대만에서 많이 재배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혹시 외국과 교류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기술 습득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제가 대만에 잠깐 이제 봤을 때는 이 레몬 나무를 키위처럼 키우는 분을 네, 봤습니다. 네. 이렇게 덩굴처럼 예, 길게 덩굴 길게 해서 보니까 제주도도 한번 그거 가능하겠다 해서 한번 테스트를 보고 있고 지금 몇 년째 실패를 하고 있지만 지금이 가장 레몬 수요가 많을 시기인데 5월 레몬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한 5년째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아직 실패하고 있어가지고 유기재배는 힘들더라고요. 아하. 관행은 성공한 곳이 있는데. 이 농사를 자녀분들에게 물려줄 생각 있으세요? 맞습니다.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농업 아니면 제주 농업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조언을 좀 부탁드리면 아니면 이런 것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거? 관 위주의 농업이 아니라 농민 위주의 농업이 돼야 된다. 처음 농사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물론 그게 틀리다는 거는 아닙니다. 관 위주로 해서 농민이 자생하고 그 창조적인 농업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제한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라든가 그걸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페이퍼 쓰는 사람만 제안서를 계속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 나이 드신 농민들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진 분들은 페이퍼를 못 쓰고 말로는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네요. 이게 정부 사업이라는 게 네. 서류라는 게 국민 세금이다 보니까 정말 동의하는데 네.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네. 관해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긴 하네요. 레몬은 이제 적과를 어떻게 하나요? 레몬은 그 레몬은 유인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곳곳에 보면 이런 쇠 고리 같은 거를 이제 놔두고 있는데요. 이 고리를 살짝 눌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순이 나기 시작하면서 전정보다 유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유인. 예. 아하. 유인만 가지고도 가능한가요? 뭘 잘라줘야 뭐 다시 새로운 가지가 나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준이 여러 가지 이제 나와 있는 거여서 제가 농작업에 불필요한 거 그리고 생육에 불필요한 가지만 잘라내는 정도로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을 많이 한 나무는 이렇게 순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전정을 한 가지는 약간 순이 좀 적어 보인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팜파티를 준비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왜 준비했어요? 이 바쁜 차례.
제가 귤꽃을 맡으면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꽃을 치면 꽃잎이 떨어져서 좋아하는데 이걸 저만 좋을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과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오늘 콘서트를 합니다. 초대 가수 누굴 불렀어요? 브로콜리 너마저라고 굉장히 좋아하는 인디 밴드입니다. 그리고 처음 제가 농사를 지을 때 굉장히 저한테 위로가 됐던 아하. 그런 밴드입니다. 이게 초대를 하니까 흔쾌히 와주던가요? 그럼요. 아우, 너무 재미있겠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 어. 해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아하. 아니, 농촌에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면 이게 또 하나의 사업 네.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네. 어떤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지 이런 게 멋있는 농업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맞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 섬에 사는 농부의 홍보, 농업에 혼자보다 같이 하는 게 아하. 즐거움, 음흠. 그리고 제가 농사를 어떻게 하고 있고 단순하게 과수원은 일만 하는 곳, 농촌은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놀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도 농부이다. 농부의 확장.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관계 싶습니다. 인구라고 우리가 크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소비자들인데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까요? 신선하고 정직한 과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십시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농업세계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